나이 들면서 매달릴 필요 없는 것. 얼마 전 고향의 오래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저에게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죠. 걸으면서 저는 다양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의미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불필요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짐은 과거의 기억이나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걱정, 사소한 일들에 대한 과도한 신경, 그리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감정의 높낮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놓아주는 것은 우리 삶을 한결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삶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려면 매 순간을 충실히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불필요한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서론은 우리 모두가 나이 들면서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자유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깊은 이해와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과거를 붙잡고 살지 마세요. 얼마 전 아침 산책을 하던 중 나는 우연히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나무 벤치에 앉아 계셨고 가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고 계셨죠. 나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 할머니 옆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몇 분의 침묵 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단다. 우리가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죠. 대신에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해요.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는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그리 뛰어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이에요. 수용하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유명해요.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아픔을 우리 삶의 교훈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는데 이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중심으로 해요. 과거의 어려움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면 과거를 더 긍정적인 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겨울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노신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차분하게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누군가가 들어와 그분을 보고
미소를 짓자 신문을 접으시고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과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평화와 자신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감히 물어보았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안 쓰시는 비결이 뭐예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부터 남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장자의 말처럼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놓아야 해요. 장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에 충실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즉,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이에요. 타인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에 불과하죠. 이 말은 즉, 남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요. 하지만 이런 비교는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 내면의 가치와 성취에 더 집중해야 해요. 명상을 통한 자기 인식,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해보세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될 거예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주세요. 이런 자기 대화는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예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만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나이가 들어가며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지예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얼마 전 동네 공원에서 새벽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년의 여성분이 제 옆에서 조금씩 앞서 가기 시작하셨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경쟁심이 생겨 그 분을 따라잡으려고 속도를 높였어요. 하지만 잠시 후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건강을 위해 달리고 있었는데 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곤 해요. 이런 비교는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종종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각자의 삶이 독특하다고 가르치기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각자 다른 조건에서 성장하고 각자의 삶의 길을 걷는다는 걸 이해하면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과의 조화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자기 수용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생기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매일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매일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점을 적어보세요. 이는 자신의 성취와 긍정적인 면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취미나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성취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세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정의 변화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몇 년 전, 저는 작은 섬 마을로 여행을 갔어요. 그곳에서 해변가를 산책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호기심이 발동해 그분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죠. 그분은 자신이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하시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다처럼 흘러가는 것을 배웠다고 하셨죠. 우리 모두는 가끔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놔두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이 일시적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오면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라고 하죠.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의 감정을 일기로 쓰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매일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도 더 잘 알게 되고 감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반응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지 않게 되죠.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감정은 그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감정을 잘 관리한다면 나이를 먹어도 훨씬 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노인처럼 시간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감정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소한 일들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몇 년 전, 제가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보는 동안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삶에서 겪는 작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철학을 공유했어요. 작은 일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삶은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분의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서 작은 일들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불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니 그 순간순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통제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일상의 작은 문제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줄이는 데 유용하죠. 일상의 작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일어나는 일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신의 걱정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실제로 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작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삶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걱정들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몇 해 전 한적한 해변을 걷다가 만난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분은 삶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삶의 깊은 오후에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즐기세요. 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깊이 있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사건이나 사소한 일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곤 해요. 첫째,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 좋았던 기억이나 나빴던 기억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에 빠져 현재를 놓치면 안 돼요. 삶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 살아야 해요. 둘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해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충실하다 보면 진정한 자신감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일에 대해 크게 걱정하곤 해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마음 챙김이나 감사 일기와 같은 실천을 통해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소한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변화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입니다. 감정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년은 삶의 깊은 오후와 같아요. 그 시간에는 세상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죠.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사소한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며 감정의 높낮이에 휘둘리지 않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서 매달릴 필요 없는 것. 얼마 전 고향의 오래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저에게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죠. 걸으면서 저는 다양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의미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불필요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짐은 과거의 기억이나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걱정, 사소한 일들에 대한 과도한 신경, 그리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감정의 높낮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놓아주는 것은 우리 삶을 한결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삶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려면 매 순간을 충실히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불필요한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서론은 우리 모두가 나이 들면서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자유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깊은 이해와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과거를 붙잡고 살지 마세요. 얼마 전 아침 산책을 하던 중 나는 우연히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나무 벤치에 앉아 계셨고 가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고 계셨죠. 나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 할머니 옆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몇 분의 침묵 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단다. 우리가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죠.
대신에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해요.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는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그리 뛰어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이에요. 수용하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유명해요.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아픔을 우리 삶의 교훈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는데 이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중심으로 해요. 과거의 어려움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면 과거를 더 긍정적인 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겨울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노신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차분하게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누군가가 들어와 그분을 보고 미소를 짓자 신문을 접으시고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과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평화와 자신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감히 물어보았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안 쓰시는 비결이 뭐예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부터 남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장자의 말처럼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놓아야 해요. 장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에 충실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즉,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이에요. 타인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에 불과하죠. 이 말은 즉, 남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요. 하지만 이런 비교는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 내면의 가치와 성취에 더 집중해야 해요. 명상을 통한 자기 인식,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해보세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될 거예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주세요. 이런 자기 대화는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예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만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나이가 들어가며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지예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얼마 전 동네 공원에서 새벽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년의 여성분이 제 옆에서 조금씩 앞서 가기 시작하셨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경쟁심이 생겨 그 분을 따라잡으려고 속도를 높였어요. 하지만 잠시 후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건강을 위해 달리고 있었는데 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곤 해요. 이런 비교는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종종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각자의 삶이 독특하다고 가르치기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각자 다른 조건에서 성장하고 각자의 삶의 길을 걷는다는 걸 이해하면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과의 조화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자기 수용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생기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매일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매일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점을 적어보세요. 이는 자신의 성취와 긍정적인 면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취미나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성취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세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정의 변화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몇 년 전 저는 작은 섬 마을로 여행을 갔어요. 그곳에서 해변가를 산책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호기심이 발동해 그분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죠. 그분은 자신이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하시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다처럼 흘러가는 것을 배웠다고 하셨죠. 우리 모두는 가끔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놔두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이 일시적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오면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라고 하죠.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의 감정을 일기로 쓰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매일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도 더 잘 알게 되고 감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반응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지 않게 되죠.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감정은 그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감정을 잘 관리한다면 나이를 먹어도 훨씬 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노인처럼 시간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감정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소한 일들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몇 년 전 제가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보는 동안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삶에서 겪는 작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철학을 공유했어요. 작은 일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삶은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분의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서 작은 일들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불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니 그 순간순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통제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일상의 작은 문제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줄이는 데 유용하죠. 일상의 작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일어나는 일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신의 걱정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실제로 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작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삶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걱정들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몇 해 전 한적한 해변을 걷다가 만난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분은 삶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삶의 깊은 오후에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즐기세요. 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깊이 있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사건이나 사소한 일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곤 해요. 첫째,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 좋았던 기억이나 나빴던 기억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에 빠져 현재를 놓치면 안 돼요. 삶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 살아야 해요. 둘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해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충실하다 보면 진정한 자신감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일에 대해 크게 걱정하곤 해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마음챙김이나 감사일기와 같은 실천을 통해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소한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변화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입니다. 감정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년은 삶의 깊은 오후와 같아요. 그 시간에는 세상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죠.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사소한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며 감정의 높낮이에 휘둘리지 않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서 매달릴 필요 없는 것. 얼마 전 고향의 오래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저에게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죠. 걸으면서 저는 다양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의미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불필요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짐은 과거의 기억이나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걱정, 사소한 일들에 대한 과도한 신경, 그리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감정의 높낮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놓아주는 것은 우리 삶을 한결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삶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려면 매 순간을 충실히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불필요한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서론은 우리 모두가 나이 들면서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자유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깊은 이해와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과거를 붙잡고 살지 마세요. 얼마 전 아침 산책을 하던 중 나는 우연히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나무 벤치에 앉아 계셨고 가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고 계셨죠. 나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 할머니 옆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몇 분의 침묵 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단다. 우리가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죠. 대신에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해요.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는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그리 뛰어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이에요. 수용하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유명해요.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아픔을 우리 삶의 교훈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는데 이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중심으로 해요. 과거의 어려움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면 과거를 더 긍정적인 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겨울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노신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차분하게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누군가가 들어와 그분을 보고 미소를 짓자 신문을 접으시고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과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평화와 자신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감히 물어보았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안 쓰시는 비결이 뭐예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부터 남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장자의 말처럼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놓아야 해요. 장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에 충실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즉,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이에요. 타인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에 불과하죠. 이 말은 즉, 남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요. 하지만 이런 비교는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 내면의 가치와 성취에 더 집중해야 해요. 명상을 통한 자기 인식,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해보세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될 거예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주세요. 이런 자기 대화는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예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만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나이가 들어가며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지예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얼마 전 동네 공원에서 새벽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년의 여성분이 제 옆에서 조금씩 앞서 가기 시작하셨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경쟁심이 생겨 그 분을 따라잡으려고 속도를 높였어요. 하지만 잠시 후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건강을 위해 달리고 있었는데 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곤 해요. 이런 비교는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종종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각자의 삶이 독특하다고 가르치기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각자 다른 조건에서 성장하고 각자의 삶의 길을 걷는다는 걸 이해하면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과의 조화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자기 수용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생기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매일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매일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점을 적어보세요. 이는 자신의 성취와 긍정적인 면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취미나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성취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세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정의 변화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몇 년 전, 저는 작은 섬 마을로 여행을 갔어요. 그곳에서 해변가를 산책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호기심이 발동해 그분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죠. 그분은 자신이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하시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다처럼 흘러가는 것을 배웠다고 하셨죠. 우리 모두는 가끔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놔두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이 일시적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오면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라고 하죠.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의 감정을 일기로 쓰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매일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도 더 잘 알게 되고 감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반응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지 않게 되죠.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감정은 그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감정을 잘 관리한다면 나이를 먹어도 훨씬 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노인처럼 시간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감정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5번째로 사소한 일들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몇 년 전 제가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보는 동안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삶에서 겪는 작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철학을 공유했어요. 작은 일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삶은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분의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서 작은 일들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불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니 그 순간순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통제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일상의 작은 문제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줄이는 데 유용하죠. 일상의 작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일어나는 일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신의 걱정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실제로 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작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삶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걱정들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몇 해 전 한적한 해변을 걷다가 만난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분은 삶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삶의 깊은 오후에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즐기세요. 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깊이 있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사건이나 사소한 일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곤 해요. 첫째,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 좋았던 기억이나 나빴던 기억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에 빠져 현재를 놓치면 안 돼요. 삶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 살아야 해요. 둘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해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충실하다 보면 진정한 자신감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일에 대해 크게 걱정하곤 해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마음챙김이나 감사일기와 같은 실천을 통해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소한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변화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입니다. 감정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년은 삶의 깊은 오후와 같아요. 그 시간에는 세상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죠.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사소한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며 감정의 높낮이에 휘둘리지 않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